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볼쇼이 극장 토크하겠습니다. 세계 3대, 4대 안에 들어가는데 세계 첫 번째라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의 예술은 볼쇼이와 말리 극장이 대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볼쇼이는 러시아어로 크다, 웅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말리는 작다라는 뜻이죠. 또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러시아 예술은 대극장과 소극장이 리드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볼쇼이가 이름 붙여지게 된 배경은 최초의 볼쇼이 전신인 페트로표스키 극장이 불이 타 없어지면서 소실되면서 유럽에서 제일 큰 극장 지어라 해서 볼쇼이 웅장한 극장이 이름 붙여집니다. 그리고 또 화재로 불타가지고 1856년에 지금의 극장이 완성이 되죠. 마침 그때 불에 탈 때 도면은 남아있어가지고 그 도면을 기초로 이어받아서 건축가가 완성이 됩니다. 건립 최초의 페트로표스키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 극장, 볼쇼이 극장 자리에 있었던 이 극장은 볼쇼이 전신이죠. 전신 오리지널. 1776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람객들이 볼쇼이 투어를 오면은 안내원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안내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20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볼쇼이를 보아왔고 공연을 봤었고 그 속에서 자랐고 젊을 때부터 일했고 몇십 년 쭉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객사 안내원 7개월 기간제, 1년 기간제 아닙니다. 쭉 갑니다. 할머니 될 때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직장이죠. 할머니가 유니폼 입고 객사 안내원 하고 계십니다. 이 안내원들은 2011년 볼쇼이 극장 리모델링 완공 개관 갈라쇼에도 출연도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볼쇼이 극장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건립이 된 극장으로서 맞습니다. 미국 건국이 1776년도인데요. 미국 건국보다 몇 달이 빠릅니다. 이 볼쇼이 극장의 전신인 페트로표스키 극장이요. 사실이 맞습니다. 누가 건립을 지시했느냐? 러시아에는 황제로 인정받는 왕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피트 대제라고 부르는 표트로 대왕이죠. 러시아의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긴 장본인이죠. 그 숱한 역경들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그날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고 잘 고치는 노가다 1등이라고요. 대패질, 페인트칠, 배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보트 깎고 못 받고 손질하고 짜맞추고 그 제일 잘합니다. 페트로 대왕이. 왕의 신분을 숨기고 유럽에 기술배로 가가지고 노가다 줄 서가지고 노가다 혈당 받고 노가다 하고 치과 기술 배우고 배짜는 기술 배우고 구두 만드는 기술 배우고 대포 만드는 기술 배우고 오만 때만 기술 다 배우고 와가지고 왕이랑 알아차리면은 도망댕기고 신분을 숨기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러시아에 풀었던, 그리고 물에 빠진 서민을 구하다가 죽었던 표트로 대왕이죠. 그래가지고 신하들 이 아프다 그러면은 지가 와가지고 이빨 쭉 뽑고 치료해본다 그러고 배 아프다 하면 배 째고 수술한다 그러고 그랬던 분이죠. 표트로 대왕. 러시아 이 대왕이 러시아의 근대화를 방점을 찍었다면은 러시아의 중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표트로 대왕의 조카 며느리 좀 되는 사람인데요. 독일에서 시집 왔죠. 독일의 기숙가문에서 시집 와가지고 러시아와 러시아의 정통 종교를 연구하고 러시아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영토를 넓히고 주위 국가들 협력을 깨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학문을 중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카테리나 여자 황제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의 황제죠. 유일한 2명 중에. 대단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왕이 되고 신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러시아가 유럽에서 문화가 제일 낙후됐다고 어디 깨알지도 안 하고 왕따 취급받는데
우리가 제일 모자라는 게 뭐야? 신화가 폐하, 발레가 좀 많이 짜칩니다. 그래? 세계에서 누가 발레 제일 잘하는데? 프랑스 국립 발레단에 누구 수석 코치가 제일 잘한답니다. 데리고 와. 데리러 갑니다. 그 코치가 여왕에게 책도 하나 선물하죠. 읽어보시라고. 무용의 교육에 관한라는 책입니다. 그 코치가 하는 말이 너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재변 확대를 해야 돼요. 재변 확대를.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아 그래? 학교 시간도 그래? 학교 다 세워. 우리 학교 러시아 전역에 다 세워. 세워서 일로 와. 돈 다른 데 다 줄게. 학교 세워서. 우리나라 발레 부흥시켜줘.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말에 러시아의 발레 공연들이 많이 들어오죠. 각 문화회관에 보면은 전부 다 샹트 베테르부르크 뭐 많이 붙습니다. 국립 뭐 듣고 의문이 생기죠. 샹트 베테르부르크 국립 발레는 도대체 몇 개인데 전국에 다 깔렸어. 연말 되면은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강당에 대통령 지시로 발레 아카데미 생겨도 국립입니다. 국가의 지시로 건립됐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에는 국립 타이틀이 붙은 발레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그리고 이 시초가 에카테리나 여제가 러시아의 발레를 부흥시키고자 그 프랑스 스스코치의 좋은 대로 러시아 전역에 발레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죠. 그리고 샹트 베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예술의 브레인, 머리라고 그러죠. 의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러시아에는 양대 극장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샹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양대축이죠. 15년 모자라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역사와 최강의 무용 실력 교육을 자랑하는 바가노바 무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8년 코스인데요. 바가노바. 15년 모자라는 300년 역사입니다. 이 예카테리나 여제의 몇 대 선대 여왕 한 분이 역시 프랑스에서 코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시험입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이 아카데미가 오늘날 2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발레 아카데미 바가노바입니다. 60명 뽑는데 4,000명이 몰리죠. 요즘. 입학하기도 어려운 이 학교를 월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편에서 말씀드린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에뚜알 수석 위에 별 중에 별 무용수 발레리나 자하로바죠. 자하로바. 가난한 조선소 노동자 부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엄마의 강한 의지로 무용 멀리 유학을 보내죠. 그 혹독한 시기를 겪고 러시아에서는 국가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 상간벽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골격, 재능, 감각, 두뇌 다 판단해가지고 발굴하는 국가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발레 강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이 국가무용위원회가 자하로바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자하로바는 바가노바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혹독한 수련과 재능으로 월반을 하게 되죠. 이 바가노바를 졸업한 무용수들은 러시아의 네노라는 볼쇼이, 마린스키 이런 극장에 무용수로 진출을 하지요. 볼쇼이의 규모는 객석은 2,100개이고
올봉투가 말씀드린 대로 2,500개가 나갑니다. 오케스트라가 250명, 발레리나가 240명, 합창단 80명에 또 배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수미 선생님급 솔리스트가 몇 명이더라? 50명인가?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알렉산드로 데레콜비치 그런 분들급이 6명이 매일 출퇴근하시고 한 달 월급 봉투가 2,500개가 나가죠. 2,500개가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1856년에 현재 볼쇼이 극장이 완공이 됐는데요. 해마다 300회가 넘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극장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내려앉기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볼쇼이가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너가 안 되겠다. 빨리 좀 고쳐. 큰일 났다. 이거 소중한 재산인데 도와줄게. 그래갖고 예산 끌어모아가지고 2005년부터 2012년 초까지 6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돈이 자꾸만 들어가가지고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볼쇼이가 얼마나 유명 극장인데 공연 하려고 대기진 공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옆에 900석짜리 극장을 따로 지어 놓고 보수공사를 들어갔었죠. 아쉬운 대로 거기서 공연하시라고. 극장도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역에는 또 이렇게 볼쇼라 이름 붙은 극장들이 또 있습니다. 간혹 고유명사가 아니고 웅장하다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볼쇼라 이름 붙인 극장이 또 간혹 몇 군데 또 더 있습니다. 옛날에 왕조 시대 귀족들은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했지요. 이래 보는데 무대 뒤쪽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쪽을 높였습니다. 귀족들이 잘 보이라고, 멀리서도. 그 경사진 무대에서 발레리나들이 공연을 합니다. 힘들겠죠. 그래도 잘합니다. 완벽하게. 마리인스키 극장 같은 경우에는요, 객석에서 가까운 무대 끝선하고 본무대 맨 뒤 선하고 차이가, 높이 차이가 1m입니다. 고대 고대 그리스 야외 극장 시절에 저 들판에서 앞에 돌 무대 세워놓고 속도 무대 세워놓고 하던 고대 그리스 시절에 뒤에 앉은 사람들 무대 끝 잘 보이라고 무대를 덮었죠. 똑같은 형식인데요. 오늘날 공예술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업스테이지, 다운스테이지, 레프트, 라이트 그러는데 이 업스테이지, 다운스테이지는 좀 역사가 깊습니다. 무대 뒤쪽이 높다고 그래서 업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쪽이 낮다고 다운스테이지죠. 역사가 깊습니다. 몇천 년 된 단어죠. 오늘날 현대화 됐는데 이제는 무용수들 고생 안 하고 무대를 평탄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무용수들이 무슨 소리?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는 귀족을 위해 춤을 추던 평민을 위해 춤을 추던 국민을 위해 춤을 추던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고난이도의 최상급의 무대를 제공한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경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에카트는 예제의 지시로 건립이 된 러시아 전역의 무용 아카데미에도 경사가 져 있죠. 웬만하면은. 출발 자체부터가 다르죠. 볼쇼이 극장의 무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이콥스키, 루빈스타인 이런 분들이 지휘를 하셨죠. 차이콥스키, 백조요스, 군무 대단하죠. 전개 아닙니다. 손동작, 발동작, 전체적인 짜임새,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러시아는 미술이 상당히 또 깊죠. 그 채색하는 조명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런 2차적인 색감의 깊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어디서 본 말인데요. 어느 한국 분이 모스크바 여행 가가지고 볼셰이 극장에 공연 보러 갔는데 공연장 앞에 분수에 웬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분수대 옆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더랍니다. 아, 볼셰이 극장 앞에도 노숙자가 있긴 있구나. 저래 앉아갖고 아이고 노숙자는 어디 가도 다 있네 생각하고 이제 공연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노숙자가 턱시도를 입고 지휘를 하고 있더라네요. 깊이가 대단한 나라죠. 모스크바. 모스크 볼쇼이 극장의 옥상에는 청동 동상이 있습니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동상이죠. 그리고 다락방 같은 곳이죠. 리허설룸입니다. 리허설룸. 크기가 본무대하고 똑같죠. 왜? 리허설이니까. 공연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리허설인데 리허설룸 크기가 본무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또 뭐 건립을 준비하고 계시면은 야 공연장에 리허설룸도 있어야 된다는데 크기 얼마만 해야 되노? 아 몰라요. 어디 가니까 뭐 40평, 50평, 100평 얼마큼 줘야 됩니까? 볼쇼이는 본무대 똑같이 지났다던데요. 공연에 가장 잘 맞춰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 물론 힘들겠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볼쇼이는 그렇습니다. 235년 역사가 넘죠. 볼쇼이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교향악단이죠. 그 교향악단 최초의 동양인 지휘자 있었으니 일본 2002년도에 했었죠. 니시모토 토모미라는 여자 지휘자가 이 볼쇼이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했었습니다. 니시모토 토모미. 저보다 나이가 아마 한두 살 정도 어릴 겁니다. 저는 몇 살? 69년 12월 21생입니다. 이 샹트 베테르부르크에는요, 프로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샹트 베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이 러시아 예술의 머리이고,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이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볼쇼이는 러시아의 중후장대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충실히 수행했고, 마린스키 극장은 현대에 맞게 세련되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해서 그렇다는 평도 있었는데요. 볼쇼이는 최근 이 말을 좀 싫어합니다. 우리도 브레인이야. 우리도 창의적이야.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볼쇼이입니다. 프로편으로